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웅입니다. 길었던 설날 연휴 다들 잘 보내셨길 바라며 오늘자 방송 내용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심 내용 핵심이었죠. 바로 1월 FOMC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FOMC는 미국의 중앙은행 패드의 이제 통화 정책으로 미국의 금리 결정과 더불어 통화 정책에 대한 가이던스를 시사하므로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이벤트죠. FOMC는 이제 1년에 8번 정도 45일마다 진행되며 특히 3월, 6월, 9월, 12월에 진행하는 회의에서는 FOMC 위원들이 생각하는 향후 금리 전망을 취합한 점도표를 공개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점도표는 향후 연준이 얼마나 금리를 올릴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가이던스, 즉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죠. FOMC 회의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1년에 8번 진행하지만 이제 시장 상황이 어떠한지, 통화 정책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변할지 빠르게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 매 회의 때마다 대충 네이버나 언론 사이트 기사 발문만을 통해 금리 결정이나 간단한 내용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매번 달라지는 관점 포인트를 체크해 시장 흐름에 집중해야 합니다. 즉 매 FOMC마다 대충 내용만 읽고 넘기는 게 아니라는 소리죠. 예를 들면은 이제 이번에 열린 3월 FOMC에서는 이제 25년 첫 점도표가 나오니 금리 전망도 지표인 점도표 부분이 중요하고 7월 FOMC의 경우 8월 잭슨홀 회의에 연결되는 회의이니 회의마다의 중요 관점 포인트가 좀 달라진다는 부분 여러분들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번 회의 때가 끝나고 나서 파월이 발언하는 내용이 이제 시장에 대한 통화정책 가이던스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 부분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FOMC 제가 사진을 가렸네요. 영상으로. FOMC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회의가 끝나 이제 금리를 발표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성명서라는 전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파월이 기자회견을 통한 이제 발언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즉 금리 발표, 그리고 성명서, 그리고 파월 발언으로 이제 진행된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FOMC를 주도하는 연준에서는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이제 이중 책무를 기준으로 진행을 합니다. 매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중 책무란 무엇인가냐면 제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에 대한 연준의 숙제로 즉 미국 내 물가와 고용을 통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겁니다. 즉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즉 물가와 고용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12월 점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25년 기준으로 미국 내 금리 인하 예정이 2번 정도로 8번 정도의 회의에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려면 물가가 불안정한 수준이거나 반대로 고용 부분이 약할 때 꺼내야 하지 현재 12월 물가 흐름이나 고용 부분은 긍정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건덕지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이제 FOMC는 이전부터 긍정적인 고용 지표와 더불어 CPI 지표를 통해 이미 1월 FOMC에서는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닌 동결 가능성이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꽤 크기 때문에 금리 발표 직후에 크게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드렸고 그 부분이 시장에서는 정확하게 맞았었죠. 97%, 98%까지 올라왔던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었으니까요. 이후 성명서에 이제 12월 내용과 다른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인플레 진전 문구가 수정된 내용이 나오면서 증시가 하락세를 좀 크게 보였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부분이 이날 성명서가 발표되고 나서 시장에 대한 급락 부분을 체크해 둔 겁니다. 이전 12월 성명문에는 이제 위원회 2%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처럼 현재 높은 수준의 물가이긴 하나 우리가 지금 원하는 연준이 원하는 2%대로 진전, 즉 물가 압력이 낮춰지고 있다는 연준의 말이 이제 현재 연준이 물가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는 모습이었으나 1월 성명서에서는 그 부분이 없어졌죠. 수정됐다고 보는 건데 물가는 다소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처럼 12월 성명서의 앞 문구, 즉 물가에 대한 하락 진전에 대한 문구가 사라지면서 현재 연준이 미국 내 물가에 대한 자신감 소멸인가라는 시장의 의구심을 보이면서 하락 흐름을 보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이제 그거 큰 의미 두지 말라고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줄인 거에 불과하다라고 조금 이제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회개한 발언으로 시장을 다소 달래주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즉 파월 발언이 나오고 나서는 그 하락 부분을 다시 되돌렸습니다. 시장 내에서 성명서에 따른 약간의 해프닝은 있었으나 앞으로 2월 시장은 이제 1월 고용 지표에 대한 영향보다 다시 한번 물가 지표 향이
조금 더 두드러질 것이라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즉 경제 지표의 중요도가 12월까지만 보더라도 물가 지표 및 고용 지표 둘 다 무게추가 비슷하다면 현재는 이제 이후 성명서의 변화에서 나온 내용처럼 물가 지표가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에 대한 부분을 크게 언급 못한 이유가 아마 트럼프 행정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인해 강달러 등 대내적 정치 선언 때문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워낙에 트럼프가 이전부터 파월 연준 의장한테 이제 기본적으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압박을 넣은 부분이 많죠. 특히 SNS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욕을 했던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이게 된다면 3월 또한 제 금리 인하 가능성, 즉 3월 FOMC에도 사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떨어지는 거죠. 다만 이제 이번에 나올 2월에 발표될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이나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이 약간 시장의 불안정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은 아마 3월에서는 약간의 번복적 멘트라든지 통화 정책에 대한 다른 스텝을 밟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고용 지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물가 지표가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시점만 봤을 때는 3월 FOMC에 또한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너무 높아진 상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제 약간 정리를 하자면은 이번 FOMC에서는 추 고용 지표보다 물가 지표가 조금 더 힘이 생긴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 것, 이제 현재까지는 25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내용을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만 본다면은 1월 FOMC에는 사실 큰 내용은 없었고, 즉 별거 없이 끝나는 FOMC지만 그래서 매번 FOMC 같은 경우에는 내용 같은 거 나오게 되면은 매번 제대로 체크하자는 좀 주의라서 이렇게 내용을 같이 좀 샅샅이 살펴본 거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만 전달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좀 1차적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지금까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들 오늘 영상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